대학만 가면 마음껏 놀 수 있다. 아마 우리 고등학생들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일 겁니다. 학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마치 물잔을 다 비워버리듯이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공부 방식. 거기에다가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한 전공은 진로 선택에 더욱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를 때, 그때 저희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때로는 언니처럼 또 때로는 엄마처럼 우리 시청자들의 손을 잡아줄 그녀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항상 어린애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 굉장히 따뜻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대생들의 어떤 이모 역할, 네. 엄마도 될 수 있죠. 저희 언니의 조카들도 이제 대학교를 다 네. 졸업하고 취직을 했으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대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담아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우리 김병숙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본분을 지키게 되면 그 속에 진로가 있고 또 자신의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 토대로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그녀가 들어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여대생들의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취업을 앞두고 진로 고민하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또 그녀에 맞는 직업 찾아주고 또 입직에 필요한 솔루션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도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시간.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잘 세워나가고 또 설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교수님, 우리 여대생들이요, 이 진로 계획을 세울 때 미래 시간을 좀 살펴보고 전망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진로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끝이 있어야지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 여대생이라면 아마도 100세 정도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한 개 직업에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있기 때문에 60세까지 한 5개, 5개 정도의 직업, 또 60세 이후도 5개 정도 직업, 이렇게 10개 직업을 네. 일생 동안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설령 내가 이 직업을 가고 싶다, 지금 현재.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10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것이 자기한테 10번의 기회가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풍부한 그러한 시간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스케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은 이렇게 해야 되죠. 자기가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가서 8년이니까 4년 동안은 적응하고 살면서 나머지 4년은 그 직업에서 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서 다음 직업을 공부하는 네. 이런 스케줄로 가게 된다면은 아마 미래 시간을 전망하고 그렇게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네. 미래를 이렇게 전망하기가 참 저희 자신은 되게 힘들고 버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10개의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직업을 위해서 이 시간에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자칫 주의해야 될 게 있다 하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10개라는 게 아주 생소한 게 아닙니다. 네. 한 개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능력이
조금 다른 거로 붙이면은 다른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네. 결정을 해야 돼요. 아주 다른 직업으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유사한 네, 걸로. 유사한 네. 걸로 가면은 네. 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100세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얘기하면은 맨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게 보이기 때문에 네. 나가는 길에는 네, 네. 아주 정확하게 정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또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거겠죠. 아마 성장을 해 나가는 과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과도기를 겪고 있는 그녀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만나보시죠. 매주 화요일 그녀의 연구소 함께 이끌어갈 직업 전문가 조재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일점 나오셨어요. 아유, 청일점 네. 좀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제가요? 팀장님이요? 어우, 네. 갑자기 많이 이렇게 보고 좀 싶었습니다. 능청스러워지셨어요. 앞머리 더 오늘 더 이렇게 높게 세우셨나요? 아, 예, 오늘 힘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신 거 맞죠? 예, 잘 네. 보내고 왔고요. 정보도 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예, 오늘 어쨌든 그녀를 위한 네. 연구소에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많은 다양하고 재미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솜씨가 늦으셨어요. 어머, 그러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팀장님이요. 아니, 요즘 외도를 좀 하고 계세요. 왜요? 무슨 얘기예요? 네, 강의를 또 아, 하고 왜?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은 진로를 소식인데. 고민하는 네. 여대생들에게 강의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시면 진로 설정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막막해 하던가요? 학생들마다 이제 환경이 많이 틀리겠지만 크게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크게 고민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과에 대한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1학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네. 그래서 약 한 60% 정도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다가 2학년, 3학년 갈수록 한 30%, 그다음에 4학년 갈수록 한 20%.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전공과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취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센터를 가더라도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뭔지를 모르다 보니 이것도 여전히 계속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막막하게 느껴지는 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바로 취업에 대한 이제 가족, 그다음에 사회적 시선, 그다음에 체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취업 신념과 진로 신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자기 과 말고 네. 또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뭐 우리가 학과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졸업 후 전망, 졸업 후 진로 이렇게 해서 뭐 지출 분야가 나와 있지만 요즘은 또 예전처럼 전공만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분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 네. 그 부분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서 좀 막막한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니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도 네. 실제로 전공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스펙은 어떻게 해서든 맞출 수는 있겠다. 네. 하지만 그 스펙을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상담을 많이 하고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참 고민들이 많이 많아요.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여대생들을 위해서 아주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요, 그녀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들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요. 우리 그녀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그녀의 연구소가 찾아온 곳은 진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만난 오늘의 그녀.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학교
대학교에 이제 올라오면은 많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바쁜 일상에 대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막한 감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졸업반이 된 그녀. 취업을 앞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한 진로 설정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오직 그녀만의 문제일까요? 약간 주위 친구들을 약간 보면은 휴학도 많이 하고 또 이제 해외 쪽으로 가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된다 하고 정말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보면은 약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아직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녀들. 오늘도 역시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진로 고민과 취업 문제로 흘러가는데요. 아니 이번 학기에 세운 게 토익 우선 졸업 요건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익 RCLC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 공부하면서 그런 스펙 같은 공부가 같이 병행이 돼요? 그래도 시간을 다 내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진짜 하기만 하고 완전 깊이는 못하는 것 같아. 계속되는 압박되는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토익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준비하다든지 아니면 휴학을 무조건 해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시 찾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계속해서 스펙을 쌓으려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와 진로에 대한 갈등은 많은 여대생들이 겪고 있는 고민인데요. 그거 하려고 휴학한 건 아니고 1년 동안 일단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후배들 역시 답답한 심정입니다. 고민을 계속해도 정확하게 진로를 찾기는 힘든 것 같고 준비할 것도 거기다가 많고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고 계속 그런 게 겹쳐서 고민만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업을 마친 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녀. 친구들과의 대화로도 풀리지 않는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도 검색해보는데요.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고 또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급여나 아니면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로 딱 집어서 직업을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여대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고민과 취업 스트레스. 과연 오늘의 그녀는 진로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업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왠지 우리가 조금 그녀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저런 입장에 있었을 때는 네. 누군가 이렇게 멘토, 길잡이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네. 좋았을 것 같다는 네. 생각들을 해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기의 인생이지만 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위기 대처 능력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직업이 소멸될 확률이 자꾸 늘어난다. 네. 이랬을 때 더욱 당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특히 친한 사람하고만 정보를 교류하면 안 되고 폭넓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런 멘토나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네. 네.
우선요, 오늘 주인공인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오늘 나온 그녀의 현 상태가 어떤가요? 상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네. 이제 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제가 상담을 쭉 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이 그녀 같은 경우는 입학 때부터 학과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학생이고요. 네. 실제로 행정학과를 가려다가 이제 경제학과라고 하는 그 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선택하려고 했던 행정학과에 대한 확신과 지금 했던 이 학과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봤는데 막상 배우려다 보니까 이 경제학이라는 이론적 학문이 굉장히 자기한테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려고 했던 분야에 이 경제학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 그러니까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용어로는 충분히 그 정도로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 이유,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우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러한 형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이 갈수록 학과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을 좀 더 이전으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거 노인이나 아니면 기타 사회에 이제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몸소 체험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활동하는 것을 너무 네.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해서 복수 전공으로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다시 전공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공과 실제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자기는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그냥 한번 쭉 둘러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고민들을 좀 한번 해결해 볼까라고 네. 본다면,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네. 실제로는 이제 공무원 쪽에 네네. 관련된 기대를 이제 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 그렇죠.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무원이 되거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 이 공무원이라는 거와 사회복지사, 자기가 직접 활동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는 못했어. 부분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까 말했던 이 의사결정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사결정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가장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선택했던 이 분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좀 필요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좀 시켰냐면, 그럼 직접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활동과 자기가 예전에 인턴 생활을 했던 이러한 사회봉사활동,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사회복지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한번 직접 인터뷰를 하고 네. 이거 한번 체험을 해봐라. 네.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직접 체험. 네. 이제 체험해서 네가 선택해라 이건데 이 캥거루족이라는 게 부모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또 움직여지게 되기는 하는데 또 그 캥거루의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녀분들도 많아요. 네. 그 의존도가 또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요새는 네. 늘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기업에 들어가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죠. 그전에는 고위공무원, 의사, 법관, 교수같이 이런 직업들을 가장 선호했습니다마는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직업 시장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교사나 공무원, 안정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하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의사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치닫게 되죠. 네. 근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니까, 물론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의사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직업에서 주는 만족감이 크더라도, 승진 사다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또 보수가 약하다. 그러면 불만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법대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진로 고시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금전이나 명예에 욕심이 많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잘못된 진로를 선택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그 세미나 발표를 할 때 대학에 계시는 그 사회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거대한 진로 교도소다.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은 다 교도소행으로 직행하는 걸 뉴스에 잘 보게 되죠.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사결정이 단지 한 가지 뭐 명예라든가 금전을 보고 했다. 근데 실제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청렴 결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자신의 적성이 맞는 것은 어떤 건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그녀처럼요. 요즘 또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도 자신의 그 진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경우가 좀 흔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이제 학과 제도에서 지금 이제 학부 제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게 되면 경제학을 하지만 사회복지학과를 선택을 해서 복수 전공을 하는데요. 네. 이 증가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등록금이 많이 비싸죠. 네. 그러니까 있을 동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학구일에 대한 의지도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이 전공 하나를 가지고만 이제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회의 폭을 좀 넓히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가 불황이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청년 취업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전공에 대한 불확실, 즉 다양하게 이제 잘 살아가는 사회적 문화와 이제 학문적인 이제 컨버전스, 쉽게 말하면 융합이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뭐 미술학과, 그 다음에 뭐 심리학과 이랬었지만 요즘은 미술 심리라는 것도 뭐 합치직이 되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과 IT가 합쳐서 UCT라고 또 새로운 과들도 생기게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이 복수 전공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 그래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진로와 직업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진로 설계를 고민해 보면 복수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401명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니까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52.5%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공부라서. 그러니까 전공하고 별도의 공부를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41%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24% 정도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복수 전공을 이제 하는 이유가 아까 말처럼 좀 더 나은 직업을 탐색하는 하나의 또 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4년 이내에 이제 두 개의 이제 주 전공과 복수 전공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 60% 정도가 이제 복수 전공을 이제 필수로 선택을 하는데요. 실제로 캠퍼스 자빈 조이에서 이제 설문한 조사를 보면요. 복수 전공 계열이 상경하고 사회 계열이 약 43%고 공학이 한 19% 정도 나오고 인문학이 한 9.8%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학 쪽하고 자연 계열 전공자들은 상경 인문학 계열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인문사회 상경 계열은
공학 계열로 네.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문학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인문학을 가지고 공학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사 지원 시 이제 복수 전공에 대해서도 기업 측면에서도 가산점을 줄 의향이 있느냐라고 네. 실제로 물어보니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약 81%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기준 하에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냐 여대생들 경우에 보면 일단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일단 탐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가 직업과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이상을 꿈꾸고 남들이 하는 것만 바라보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직업 분야에 대한 계속 강조하지만 체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네. 학생들은 워낙 검색 포털에 익숙하다 보니 남들이 해놓은 글을 보고 그거를 믿어버리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 직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오버스펙이 아니라 네. 온스펙, 즉 온스펙. 자기 직무에 맞는 스펙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네. 그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네. 이 직업을 갖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요즘 대학생들은요, 복수 전공하랴, 취업 준비하려고 스펙 쌓으랴, 정말 바쁘겠어요. 교수님, 실제로도 이렇게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 이제 3개 이상 해야 돼요. 복수가 아니라. 전공을 예. 3개 이상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안전합니다. 와, 아니, 저는 하나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교수님 저 그냥 네. 공부 안 하고 육체노동 할래요. 육체노동도 똑똑해야 돼요. 그럼 야, 정말 요즘 학생들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더 우리가 힘을 줘야겠죠. 그렇죠. 네, 전문가들의 이렇게 의견을 듣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의 진로를 먼저 탐색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전문가들이 그녀를 상담을 해 주셨어요. 과연 그녀에게 맞는 진로는 어떤 네. 것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직업상담협회를 방문한 그녀. 지금껏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카드를 분류하기 시작하는 그녀. 직업 이름을 보고 좋아함, 모르겠음, 싫어함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적성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음이라고 선택한 카드는 다시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그녀, 카드를 골라내는 속도가 유난히 빠릅니다. 분류하시는 속도가 상당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5분 만에 그냥 다 분류를 하셨어요. 의사결정을 좀 뭐랄까 빠르게 약간 직관적으로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좋아함으로 최종 선택한 12장의 카드를 다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겨 선호하는 직업을 선별하는데요.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뒤로 이벤트 전문가, 아나운서 및 MC,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행정공무원 순으로 순서를 정했는데요. 선호하는 직업 순위를 바탕으로 성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상담사. 자, 점점 그녀만의 6강 모형도가 완성되어 가는군요. 각 문항의 최대 36점 중 현실형 2점, 탐구형 5점, 관습형 9점, 예술형 14점, 진취형 15점, 사회형 27점을 받은 그녀. 사람 지향적인 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현실적인 정보나 또는 조건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찾아본다던가
좀 이렇게 따져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고민은 많지만 뭔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한 발짝 더 나아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진로 상담 결과를 듣는 그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인데요. 과연 그녀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았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딱 찝어주셔가지고 되게 정리된 느낌?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약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지금 좋아요. 네, 진로 상담을 받고 나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그녀 정말 한층 더 밝아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녀의 고민에 대한 전문가들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정다혜님은 사실 안정적인 진로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활동할 그런 직업이 광고 마케팅, 네. 또 이벤트 전문가, 네. NGO 활동, 강사, 교사, 네네. 또 매체 관련 활동, 이미지 컨설턴트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분은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네. 경제학은 굉장히 힘들어 걸로 나옵니다. 네. 자기 영역에서 아주 낮은 부분을 이분이 전공을 했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했는데 사회복지도 약간 그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추천드린 그런 직업이 훨씬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도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이 그 아까 공무원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또 우리 팀장님도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인데 사회복지 공무원 이렇게 네.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용기를 조금 더 내고 네.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수정하면은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벤트, 끼가 있는 그런 영역 활동, 네. 또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쓰신 이 직업이 왜 좋아하는지 그걸 쓰신 이유를 보니까 아직 직업 정보의 탐색이 덜 되어 있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친숙하지만 사람을 다 어울려서 끌고 가는 힘 이거를 기른다면은 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네. 또 지금 제가 추천한 직업 이런 거 아주 활동을 네,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결과가 나왔는데 팀장님, 그러면 우리 그녀에게 주는 솔루션이 있죠. 네. 그녀에게 주는 솔루션 첫 번째 공개해 주세요. 네, 그녀에게 주는 솔루션 첫 번째, 또 두구두구두구. 까다로워, 진짜. 자, 첫 번째 솔루션. 예, 솔루션 첫 번째. 네. 이상과 현실의 직업을 구분하라. 이 부분은 더 그녀한테 지금 이 학생한테 더 중요한 요소 중에 네. 하나고요. 실제로 이 친구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오래 시간 동안 해왔다 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회복지 공무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과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의 또 봉사활동을 하는 거와 구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행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용기도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봉사만 좋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행정 업무와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과 현실은 반드시 구분하라. 예.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녀에게 주는 솔루션 두 번째 공개합니다. 예.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만 잘하는 것과 잘하지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예.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이제 검사 결과에 보여서 보면
사회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벤트라든지 NGO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회복지 쪽으로만 한정돼서 그것만 생각을 해왔던 거죠. 네. 그렇다고 그에 대해서 직무를 파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와 또 사회공무원 쪽은 맞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친구가 좋아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또는 공무원적으로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데요. 네. 한 가지 이제 이러한 진로 설정을 할 때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교사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 교사분이 애들은 좋아해요. 네. 근데 가리키는 것이 좀 부족해요. 아,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네. 가리키는 건 정말 잘해요. 근데 애들을 싫어해요. 아이고.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와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구분을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막상 상담하는 거 좋아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거지만 실제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 있나요?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솔루션 공개합니다. 예.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인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근데 취업도 대비를 했겠죠. 그래서 네. 취업용 인턴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종사할 업으로 가져갈 직업 분야에 대해서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라 라는 게 세 번째 네, 네. 솔루션입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이제 일반적인 텍스트에 우리가 길들이다 보니 남들이 네. 해놓은 인턴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무료 봉사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언제든지 인턴은 길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결국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행정과 사업기획과 전략도 같이 수립을 하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결론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 위에서 또 다른 행정 업무도 가져가야 네.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열심히 네.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괴리에 대한 갭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정 업무 공무원을 하면서 그 현장에 당장 가가지고 급하다 해서 가서 일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경험에 대한 프로세스도 반드시 세워야 네.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끝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끝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총 3가지의 제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서비스 제가 한 가지 팁을 네.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뭐냐면 일단은 자기의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자신만의 확고한 직업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업 분야에 대해서 선배나 후배나 지인들, 부모님들한테 계속 그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 이거 할 거다. 그렇죠. 네. 이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리가 되지 않고 말하는 거와 정리를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해가는 이러한 이제 단계도 우리가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연하게 가만히 있다가 엄마 저희가 할래요. 아버지 저희가 할래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애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너가 이거 어떤 근거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알리면서 자기의 길을 한 가지만 아니더라도 한 2-3개 네. 정도를 알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청사진을 걸어서 저거 요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확고한 의지를 통해서 부모님도 승낙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그냥 저희 방송을 위해서 그냥 방송을 위한 의무적인 거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섬세하고 예리하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마 이런 말 해주셔 좋죠? 아주 좋습니다. 네, 아마 오늘의 그 주인공도 그런 느낌일 텐데요. 네네. 오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취업 준비생들, 특히 여대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오늘 같이 또 제공을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이 취업 준비를 할 때요,
전체 여대생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또 좀 세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대생도 있고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대생도 있잖아요.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학생의 서울과 지역에 대해서 구분은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다니는 여대생과 지역에 있는 여대생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거는 위치적인 이제 형태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녀의 연구소에서도 그녀의 직업 세계와 직무와 그녀가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가져간다면 네. 이러한 이제 기업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과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분을 네. 한번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꼭 서울로 오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지구군이 형성이 되고 산업별에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을 보는 게 좋고요. 네. 자코리아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했던 내용이 제가 참고를 해서 잘 보게 되면 자코리아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 보면 신규 채용 공고 약 한 650만 개를 한번 쫙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총 5개 지역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의 일자리가 약 41%에 집중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쪽에요. 솔직히 이제 서울에 워낙 또 많이 있죠. 많죠. 네네. 그래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네. 라고 하지만 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포진이 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경기 지역이 약 한 24.7% 정도 있고요. 수도권에 거의 다 몰려 예, 있어요. 인천도에 약 한 7.7%인데 경기 쪽하고 인천 쪽하고도 좀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부산, 대구가 약 한 5.4%와 3.2%를 차지하는데요. 이 채용 공고를 자세히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세 가지로 보겠을 때 관광지가 좀 유명한 이제 제주나 강원 쪽에 보면 호텔이나 여행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항공업 쪽이 이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포진이 돼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제주도는 약 한 18.7% 정도가 일자리가 그쪽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하고 보험, 그 다음에 증권 카드 이쪽으로도 채용 공고에 대한 일자리가 약 한 18% 정도로 좀 높은 네네. 수치를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나 외식, 프랜차이즈가 한 10.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우리가 특성을 그냥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울산 지역 쪽이죠. 그쪽에는 우리가 이제 직업에 좀 강한 특성화 지역도 있듯이 자동차, 철강, 조선이 약 한 32%는 그쪽을 다 차지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산 쪽은 이제 백화점이나 유통이나 도소매 쪽에 약 한 24.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 외에 뭐 경기도 인천 쪽은 전기, 전자, 제어 이쪽으로 약 한 16.6%를 차지하고 있더라. 네,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서울 여대생, 그다음에 지방 여대생에 대한 구분보다는 네.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군에 그렇죠. 얼만큼 특성화를 시켜서 자기를 어필해서 이쪽으로 움직이느냐라고 네. 하고 그 일자리가 서울에만 있을 경우 또는 서울에 좀 더 많을 경우에는 서울로 또 오는 것도 기회 측면에서 네.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잖아요. 네, 이런 네. 측면에서 오는 것도 좀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 좀 질문 좀 넘길게요. 요즘에 이 취업을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말들이 들리는데 네, 맞아요. 취업하는데 무슨 비용이 드는 건가요, 교수님? 이 비용이 이제 스펙 쌓기라는 비용입니다. 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취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50번 이상 그 이력서를 내서 거절당해도 또 하고 네. 그런 도전 형태에서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네, 이게 네. 사실은 스펙 쌓기에 들이는 비용이나 그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린다는 거는 지금 불안한 거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이 취업은 아닙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학 등록금 내야지요. 그리고 어마어마합니다. 취업의 등록금. 비용도 또 꽤 많이 들지요. 정말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취업에 안간힘을 쓰고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알려드리긴 힘들지만 네. 그중에서 꼭 필요한 정보, 알짜배기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취업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면접이었거든요. 면접 저번에 우리 교수님이 네, 그래서 좀 잘 연습 보는 거 좀 가르쳐 해봤는데 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때 돌발 질문이 나오면 정말 너무 당황이 되고 시선도 막 돌아가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런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돌발 질문은 누구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질문자 역시도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한 경우도 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요? 빙고. 왜 물어보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네. 솔직히, 면접자들도 면접 보는 게 어렵다라는 게 약 90%를 차지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실무 담당자분들이 면접을 볼 때 대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면접 보는 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또 많이 하고 학습을 네.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하는데요. 이 돌발 퀴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네. 또 한 번 더? 네. 예를 들어서 면접 보는 자리인데 네. 좀 오래된 이제 형태지만 제가 기억에 남고 굉장히 재밌게 이제 봤던 질문인데 네. 자, 우리나라의 바퀴벌레 수는 몇 마리 있을까요? 지금 물어보신 분은 아시나요? 아니, 그 뭐 약품 업체인가요? 자, 요렇게 우리가 네.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점심 때 먹은 점심에 대한 칼로리가 얼마였죠? 높아요. 예. 그러니까 몇 킬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물어보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또 면접으로 봤을 때 오늘 그러면 야구에서 이기는 팀의 승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아까 말한 다양한 이제 돌발 질문을 가져갈 수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는 오늘 하루 우리나라의 전체 팔렸던 짜장면 수의 수는 몇 그릇이냐. 이런 거를 네. 이제 물어보는데. 그럼, 그렇게 정말 질문 같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면접에서 해당되지 않는 질문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저희 보고 어떻게 네. 하라는 건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이게 대처하는 방법도 딱 요거다라고 할 요거가 수는 없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답은 해주실 수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고 싶지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면접 볼 때 시선 처리가 이제 이제 동공이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네. 이제 생각하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네. 안절부절하죠. 즉 결국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실제로는 아. 이 사람의 침착성,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그렇군요. 어떻게 대처법. 대처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10억 마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10억 마리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5천만 명에서 하루에 짜장면 시켜 먹는 게 약 800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중국집은 시키는 곳은 단 한 곳. 그래서 모 광고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그 한 곳인데 그 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했을 때 점심 때 학생들 수가 약 25만 명. 뭐 그 수에 대해서 오늘 약 팔린 것은 약 70만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재밌다. 이런 것들을 통한 네. 상황 대처와 논리와 네, 이제 네.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정말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네, 네. 요거를 우리는 이제 황당 면접에 괜찮은데요? 대한. 그래서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돌발 면접이라고 하겠지만 황당 면접이라고도 또 하죠. 정말 황당하네요. 황당하다. 네. 라는 부분도 꽤 있죠. 아니, 교수님, 이거 근데 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나요? 이런 대처법이나 면접법을요? 그런 또 학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머, 그래요? 예, 근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뭐 그런 거야 이제 침착하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사실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면접 때 어떻게 자기가 보일 거냐. 네. 지금 아까도 시선 처리 뭐 그 당황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거 당당함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그녀의 고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여대생들 정말 취업난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사회에서도 또 역할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직업 훈련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네. 2년제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는데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고용지원센터라고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면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그 취업 성공 패키지는 3단계 참여하시면 수당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 대학교 이 프로그램은 고용센터나 그 대학교에 가서 물어보시면은 이거를 실시하는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그 취업 알선망이 구축돼 있는데요. 네. 거기에 구직 등록하면서 또 구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팀장님 오늘 저 정보도 많이 가지고 오셨고 좀 섬세하고 예리하게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대생들에게 희망적인 말 네. 한마디 던져주셔야 돼요. 네,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저도 이제 여대생들하고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보지만 희망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 네. 좀 더 희망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좀 전달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남성에 비해서 이제 여대생의 이제 형태 중에 하나가 과에 대한 부적응이 좀 심한 형태가 좀 많아요.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인문학적 소양을 이제 배양하고 인문학 쪽에 계신 이제 뭐 대학생들, 학생들을 공학 쪽으로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수 전공으로도 많이 이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럼 공대에 있는 여대생들, 이 공대 여대생들은 그러면 정말 취업이나 자기의 분야로 잘 결정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자기 것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과나 전공에 대해서 예전에는 과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꾸려고 해요. 저 흥미적성이 안 맞아요. 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자기가 배운 게 4년 동안 했던 게 학과입니다. 네. 그리고 전공이죠. 네. 그것을 버리지 말고 최대한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복수 전공이나 또 다른 직업 훈련 교육, 직무 교육을 통해서 융합을 시키는 컨버전스 형태로서 시너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대생들은 시험을 잘 보죠. 또 스펙도 굉장히 남성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취업을 좀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좀 바꾸고 말 그대로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과 행동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네. 여대생들한테도 아주 밝은 네. 미래와 직업과 진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녀의 연구소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분이라면요. 언제든지 그녀의 연구소에 의뢰해 주십시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분들에게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재환 팀장님, 김경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내일은 이제 정말 취준생, 취업 준비생이 직접 나오게 됩니다. 네. 내일의 여성은 신세대의 여성이에요. 네.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네, 실제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가장 화려하고 또 찬란하고 미래가 창창한 시기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아프고 방황하는 시기, 바로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참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런 청춘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다독여주고 어깨를 감싸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실 때는요,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가 기다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